60대 은퇴 교사의 태국 이주 꿈,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한 충격 스토리. 서론 은퇴, 꿈의 시작인가, 악몽의 서막인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둔 순간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게 있죠. 평생 일만 하다 이제야 내 인생을 찾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그 꿈이 태국이라는 이국적인 낙원으로 향하는 경우도 많아요. 햇살 가득한 해변, 저렴한 생활비, 느긋한 삶의 속도. 누가 봐도 천국 같은 그림이잖아요. 특히 교사로 3040년을 헌신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늘 바쁘게 살아온 분들께 태국은 새로운 삶의 기회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 꿈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걸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까요? 은퇴 후 태국으로 떠난 60대 교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담이 아니에요. 이건 꿈을 줬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공감과 경고를 동시에 주는 이야기죠. 누군가는 내가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글을 읽고 나면 은퇴 준비와 이주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꿈을 쫓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판단이 왜 필수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충격적인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 태국 이주, 천국이 지옥으로 변한 이유. 1. 태국 이주의 매력, 그리고 숨겨진 함정. 태국은 은퇴자들에게 왜 그렇게 매력적인 걸까요? 첫째, 생활비가 저렴해요. 한국에서 200만 원으로 빠듯하게 살았다면 태국에선 같은 돈으로 넉넉한 생활이 가능하죠. 방콕이나 치앙마이 같은 도시에서 월세는 3,050만 원 수준이고 로컬 식당에서 밥 한 끼는 23,000원이면 충분해요. 게다가 은퇴 비자 남- 이머그런트 O-AO-X만 있으면 50세 이상 외국인도 비교적 쉽게 장기 체류가 가능하죠. 따뜻한 날씨, 친절한 현지인, 외국인 커뮤니티까지. 겉보기엔 완벽한 은퇴처예요.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엔 함정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 함정은 정보의 비대칭이에요. 태국 이주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본 낙관적인 정보만 믿고 준비 없이 떠나요. 태국은 싸고 삶이 여유롭다는 말만 귀에 들어오죠. 하지만 실제로는 언어 장벽, 복잡한 법률, 의료 시스템의 차이, 그리고 현지 문화 적응 문제 같은 현실적인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은퇴 교사처럼 안정적인 삶에 익숙한 분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죠. 두 번째 함정은 재정 관리의 실패예요. 태국이 저렴하다고 해서 돈을 아낌없이 쓰다 보면 금세 자금이 바닥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넉넉히 생활하던 분들이 태국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소비하다 결국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태국은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비자 연장이나 건강보험 같은 비용도 만만치 않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이라는 심리적 함정이 있어요. 태국은 외국인 커뮤니티가 활발하지만 현지인과의 깊은 교류는 쉽지 않아요. 특히 한국에서 가족, 동료, 친구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던 분들이라면 태국에서의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올 거예요.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지면 태국이라는 천국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돌변할 수 있죠. 2. 사례 1. 김 선생님, 꿈의 태국 생활이 악몽으로. 김영수 가명 선생님은 62세에 중학교 국어 교사로 정년퇴임을 했어요.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쌓인 피로를 풀고 싶었죠.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에 태국 치앙마이를 선택했어요. 치앙마이는 한국인 은퇴자들 사이에서 은퇴자의 천국으로 불리던 곳이었으니까요. 김 선생님은 퇴직금 3억 원과 월 200만 원의 연금을 기반으로 치앙마이에 작은 콘도를 월세로 얻고 은퇴 비자를 신청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아침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마사지를 받으며 여유로운 삶을 즐겼죠. 하지만 1년쯤 지나자 문제가 하나둘 생겼어요. 먼저 김 선생님은 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어요. 영어도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만 가능했죠. 현지인과 소통이 안 되니 사소한 일도 스트레스였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리겠다고 했을 때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냈죠. 게다가 치앙마이의 외국인 커뮤니티는 생각보다 폐쇄적이었어요. 한국인 모임에 나가봤지만
대부분 젊은 디지털 노마드들이거나 이미 자기들끼리 친한 그룹뿐이었죠. 김 선생님은 점점 외로워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김 선생님은 태국 생활이 저렴할 거라 믿고 마사지, 여행, 외식에 돈을 펑펑 썼어요. 연금 200만 원은 한국에선 넉넉했지만 태국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비자, 연장, 건강보험, 갑작스러운 병원비 등이 쌓이면서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2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고 김 선생님은 불안에 휩싸였죠. 결국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남은 돈으로는 예전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태국에 가지 않았다면이라는 후회만 남았죠. 3. 사례 이박 선생님, 사기와 배신의 태국 생활. 박미경가명 선생님은 65세의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한 뒤 태국 방콕으로 이주했어요. 박 선생님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퇴직금 4억 원과 연금 250만 원으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꿈꿨어요. 방콕은 치앙마이보다 도시적이고 외국인 병원도 많아서 건강관리 걱정이 덜할 거라 믿었죠. 박 선생님은 현지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고급 콘도를 계약하고 태국인 친구를 사귀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친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박 선생님은 태국에서 만난 현지인 어씨를 신뢰했어요. 어씨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박 선생님에게 태국의 문화와 생활을 친절히 알려줬죠. 그러다 어씨가 태국에서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제안했어요. 박 선생님은 어씨를 믿고 퇴직금의 3분의 1인 1억 원을 투자했어요. 하지만 사업은 시작도 안 됐고 어씨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 어씨는 외국인 은퇴자들을 노린 사기꾼이었죠. 이 사건으로 박 선생님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돈을 잃은 것도 문제였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더 컸죠. 게다가 방콕의 생활비는 생각보다 높았어요. 고급 콘도의 관리비, 외국인 병원의 비싼 진료비, 비자, 갱신 비용 등이 쌓이면서 연금만으론 생활이 빠듯해졌어요. 결국 박 선생님은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사기 사건과 재정난으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4. 사례 3위 선생님, 건강 문제로 무너진 태국 꿈. 이정훈 가명 선생님은 61세에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퇴임한 뒤 태국 푸켓으로 이주했어요. 푸켓은 해변과 리조트로 유명한 곳이라 이 선생님은 여기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꿈을 꿨어요. 그는 퇴직금 2억 5천만 원과 연금 180만 원으로 푸켓에 작은 빌라를 빌렸고 매일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삶을 시작했죠. 문제는 건강이었어요. 이 선생님은 평소 고혈압이 있었지만 한국에선 약으로 잘 관리했어요. 하지만 푸켓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달랐어요. 현지 병원은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했고 영어를 하는 의사도 드물었죠. 어느 날 이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갔지만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방콕의 국제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비가 하루에 100만 원씩 나왔어요. 이 선생님은 건강보험이 없었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병원비로 썼어요. 건강 문제는 이 선생님의 정신도 무너뜨렸어요. 푸켓에서의 외로움, 언어 장벽, 병원에서의 좌절감이 겹치면서 우울증이 생겼죠. 결국 그는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건강은 이미 많이 악화된 상태였어요. 이 선생님은 태국만 안 갔어도 건강하게 살았을 텐데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5. 은퇴 준비와 이주,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준비 부족과 현실에 대한 낙관적 환상이에요. 태국 이주는 단순히 저렴하고 따뜻한 곳으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문화, 언어, 법률, 의료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큰 도전이죠. 특히 교사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은퇴 후 태국 이주를 꿈꾸는 분들이 꼭 준비해야 할 건 뭘까요? 1. 철저한 재정 계획. 비상자금 준비 퇴직금과 연금 외에 최소 12년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따로 마련하세요. 지출 관리. 태국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비자, 건강보험, 병원비 같은 숨겨진 비용을 계산하세요. 투자 주의. 현지인의 사업 제안이나
부동산 투자 제한은 철저히 검증하세요. 사기는 은퇴자들을 주 타겟으로 해요. 이 언어와 문화 학습. 기초 태국어 간단한 인사, 숫자, 기본 표현이라도 배우세요. 현지인과 소통이 가능하면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어요. 문화 2. 태국의 계층 문화, 외국인에 대한 태도 등을 미리 알아두세요. 현지인과의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건강관리 계획. 건강보험 가입. 태국에서 외국인을 위한 민간 건강보험은 필수예요. 한국과 달리 공공의료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정기검진 2주 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태국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커뮤니티 참여. 한국인 모임, 외국인 클럽, 취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외로움은 은퇴 생활의 가장 큰 적이에요. 가족과의 연결.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정서적 지지를 유지하세요. 5. 현실적인 기대 설정. 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한국에서의 불편함이 태국에서 다른 불편함으로 바뀔 뿐이죠. 모든 게 완벽할 거야 라는 환상 대신 도전과 적응이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결론. 꿈을 좇되 현실을 잊지 말자. 태국으로 이주한 60대 은퇴 교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은퇴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지만 준비 없이는 악몽이 될 수도 있죠.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이 선생님의 비극은 단순히 운이 없었다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실패는 우리가 더 현명하게 은퇴를 준비하고 꿈을 쫓되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예요. 태국 이주를 꿈꾸고 있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재정을 점검하고 언어를 배우고 현지 생활을 미리 조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니까요. 그 여정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어요.